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해철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피부 미인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맑고 깨끗한 피부, 또 생기 있는 얼굴이 생각나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피부를 위해 우리가 값비싼 화장품이나 시술에만 의존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사실 수많은 피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 있는 수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꿀잠이 우리 피부에 얼마나 중요한지 그 상관관계를 제가 의학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성장 호르몬에 대한 오해입니다. 우리가 성장 호르몬이라는 이름 때문에 이 호르몬이 막 키가 성장하는 데만 관여하는 줄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장 호르몬은 단순히 키를 자라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만 아니라 우리 몸의 세포를 재생하고 회복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 피부 세포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즉, 성장 호르몬은 기본적으로 피부 및 신체 재생에 작용하는 호르몬이며 이 성장판이 열려있는 청소년기의 경우 이와 더불어 키를 성장시키는 효과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말 중에서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자야 피부가 좋아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연 이 말이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을까요? 사실 이 시간은 우리 몸에서 성장 호르몬이 가장 많이 분비되는 시간대와 일치합니다.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이 멜라토닌 분비가 시작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아침 7에서 8시에 기상할 경우에는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이 성장 호르몬이 가장 활발하게 분비되기 때문에 이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를 우리가 골든타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 성장 호르몬은 사춘기가 지나면서 분비량이 좀 급격하게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성인에게는 성장기만큼의 절대적인 양이 분비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성인이 막 이 시간에 자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절대적인 분비량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더 소중하게 챙겨야 할 호르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성인에게도 성장 호르몬은 여전히 밤에 깊은 수면을 취하는 동안 가장 활발하게 분비가 되거든요. 자, 따라서 이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든 성인일지라도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자는 것이 피부 재생에 유리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은 피부뿐만 아니라 우리 신체 전반의 회복 시스템이 활발하게 작동하는 시간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밤에 숙면을 취하는 동안 우리 몸은 손상된 피부 세포를 좀 복구하고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낮 동안 자외선이나 외부 자극으로 손상된 피부 장벽을 이때 좀 회복시켜주고 또 콜라겐 생성을 막 촉진을 하고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것도 바로 언제다? 이 시간대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피부 재생 과정이 방해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면 부족이 피부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볼게요. 우리가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우리 피부에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단순히 그냥 칙칙하고 푸석해 보이는 걸 넘어서 피부 건강 자체를 위협할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 바로 피부 장벽 기능 약화입니다. 우리가 수면 부족은 우리 몸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콜티솔 분비를 좀 증가시킵니다. 이 콜티솔이 좀 과도하게 분비가 되면 피부 장벽의 기능이 좀 약해지고 수분 손실이 좀 가속화가 돼서 피부가 좀 건조하고 민감해집니다. 자, 이는 작은 자극에도 좀 쉽게 붉어지거나 트러블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바로 뭐냐? 염증 반응이 증가가 돼요. 우리 콜티솔 증가는 염증을 좀 유발하는 사이토카인의 수치를 좀 높이거든요. 그래서 여드름이나 아토피 피부염과 같은 염증성 피부 질환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우리 염증 후 색소 침착 PIH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더 짙어지거나 새로운 색소 침착이 생기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뭐가 있냐? 콜라겐 분해 및 노화 가속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면 부족은요, 피부 탄력을 책임지는 콜라겐을 파괴하는 효소의 활성을 높입니다. 즉, 콜라겐을 이렇게 파괴하는 애가 더 잘 파괴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는 피부의 탄력을 좀 떨어뜨려서 잔주름과 깊은 주름을 좀 만들고요. 피부 처짐을 좀 가속화시켜서 전체적인 노화 현상을 촉진을 합니다. 네 번째는 눈가 다크서클인데요. 잠을 충분하게 자지 못하면 우리 눈 주변에 막
다크서클 얘기 많이 하죠. 이 눈 주변에 혈액순환이 원활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검풀어 보이는 다크서클이 더 짙어지는 느낌이 드는 경우들이 있죠. 이게 사실 의학적으로는 눈 아래 모세혈관이 좀 확장이 되고 혈액 내 산소가 부족해서 어두운 색, 약간 보랏빛 이러한 색을 띠게 되는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주제는요. 수면의 질에 대해 알아볼게요. 하루에 8시간 이상 자는데도 피부가 좋지 않고 피곤해요. 만성 피로해요.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사람마다 수면의 적정 시간은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8시간 자면 피로가 풀린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3일 이상 8시간, 10시간 이상 푹 잤는데도 이런 일이 생긴다면 사실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수면의 질이 낮을 수가 있습니다. 피부심이 굉장히 이 수면의 질을 강조하기 때문에 제 인스타그램 보더라도 제가 이 수면의 질을 엄청 강조하는 영상들을 올렸거든요. 자, 그래서 그거 한번 봐보시고요. 자, 이럴 때는 단순히 수면 시간만 채우는 게 아니라 이 수면의 질을 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이 수면의 질이 낮으면 피부 재생에 필수적인 깊은 잠, 우리가 서파 수면이라고 하는데 이것과 렘 수면 단계에 도달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수면의 질을 높이는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요? 자, 첫 번째로는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중요한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자, 이는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를 해서 깊은 잠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잠들기 전에 이 스마트폰 사용은 자제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버드 대학교의 이 찰스 치즐러 박사 연구팀을 필두로 많은 연구에서 우리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요,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호르몬의 분비를 좀 억제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우리가 블루라이트 필터 등을 좀 쓰더라도 나이트 시프트 이런 것들 있죠. 그래도 쇼츠나 유튜브 등 이 흥미있는 것들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 도파민 폭파, 도파민 분비가 막 증가되죠. 그래서 의도치 않게 막 각성 상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면의 질에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잠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좀 전자기기의 사용을 좀 멈추고요. 편안한 음악이나 독서 같은 것을 하는 것이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적절한 수면 환경을 조성해야 됩니다.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며 약간 서늘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침구류를 청결하게 관리를 해서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잠자는 곳에서 먹거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도록 강조하는 이유가 우리 뇌에서 자는 공간은 그냥 이 침대에 들어오면 잠을 잔다 이렇게 인지하도록 해야지 침대에서 다른 행동을 하는 먹는 거 이런 것들을 오래 하는 것들은 좋지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최근 들어 1인 가구가 늘면서 애완묘나 애완견을 기르시는 분들이 늘었죠. 근데 위생이나 질병 같은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사실 고양이나 강아지는 수면 시에 계속해서 자리와 자세를 바꾸기 때문에 이 수면의 질을 좀 심각하게 저하시킬 수가 있어서 사실 분리수면을 하는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자, 네 번째로는 올바른 자세로 수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엎드려 자거나 한쪽으로만 몸을 돌리고 자는 습관은요, 사실 얼굴에 압력을 가해서 주름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또한 베개가 좀 오염되면서 여러 피부 트러블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을 자는 자세가 막 뒤척이면서 계속 바뀌긴 하겠지만 되도록이면 저도 중간중간 잠 깰 때마다 올바른 똑바른 자세를 유지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잠이 들 때라도 최소한 천장을 보고 중간중간 깰 때라도 이 자세를 유지하도록 그런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을 제가 항상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그럼 네 번째는요. 시술 이후의 수면의 중요성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울세라, 써마지, 슈링크와 같은 이러한 리프팅 시술이나 다양한 레이저 치료를 통해서 피부 노화를 개선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시술들이 단순한 피부 관리를 넘어서서 피부의 재생의 영역으로 들어왔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자, 이들 시술의 핵심은요. 피부 표면을 막 깎아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피부 속의 깊은 층에 의도적인 미세한 손상을 줘서 이러한 것들이 리프팅 효과를 얻음과 동시에 우리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콜라겐, 엘라스틴, ECM 등을 새롭게 만들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세라나 슈링크는요, 정확하게는 이제 고강도 집속 초음파라고 해서 하이프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이용을 해서 결국은 피부 속에 피부 아래, 지방 아래, 근육,
그 위에 이 근막층이라고 하는 스마스층에다가 강력한 열 응고점을 만들어서 이 늘어진 피부를 좀 수축하고 새로운 콜라겐을 생성하게 합니다. 이 써마진은요, 고주파인데 이 고주파 에너지를 피부 진피층의 전체에 골고루 전달을 해서 기존의 콜라겐 섬유를 좀 수축을 시키고 신생 콜라겐들을 촉진을 시켜줍니다. 이 모든 시술은 결국 우리 몸의 자연 치유 반응을 이용하는 시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자연 치유 반응, 즉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숙면을 취하는 밤입니다. 그래서 다수의 임상 연구와 피부 과학계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 피부 시술한 다음에 충분한 수면을 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회복 속도가 빠르고 시술 효과가 더 오래 지속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는 수면 중에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시술이 유도한 콜라겐 재생 과정은 결국은 이 성장 호르몬의 도움을 받아서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성장 호르몬은 세포 분열과 성장을 촉진을 해서 이 손상된 조직을 좀 복원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반대로 수면이 매우 부족해요. 그러면 시술 받은 다음에도 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콜티솔이 과도하게 분비가 되는데 결국 이 콜티솔은 염증을 유발하고 콜라겐을 파괴하는 요소의 활성을 증가시켜요. 따라서 우리가 콜라겐을 증가시키려고 시술을 받았는데 시술 후에 충분히 자지 못하면 이 시술을 통해 얻고자 했던 콜라겐 재생 효과가 상쇄될 수가 있는 거죠. 마치 우리가 좋은 비료와 물을 주고 햇빛을 막 쬐어줘야 하는 식물에게 그냥 비료만 주고 물을 주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술은 비료와 같은 역할을 하고 수면은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 비유를 들어볼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울세라, 써마지, 온다, 슈링크 이러한 각종 시술을 받으셨다면 시술 직후부터 한 며칠간은 특히 잠자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술과 카페인은요, 이 수면의 질을 떨어뜨림으로 좀 피하고요. 편안하고 안정적인 이러한 수면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술 효과를 또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장 현명하고 기본적인 방법, 그게 바로 뭐다? 꿀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투자는 바로 양질의 수면입니다. 그래서 꿀잠은 피부 재생의 골든타임을 좀 극대화하고 피부의 염증을 줄이며 노화를 늦추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올바른 수면 습관을 한번 들여보시는 게 어떨까요? 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않아 주신다면 저 피부심이 더 흥미롭고 도움되는 정보로 컨텐츠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덧셀 피부과 대표원장 심연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